네, 그럼 인사평가 메인 화면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최초에 앱 내비게이터를 클릭하여서 인사평가에 진입하면 평가를 모두 세팅 완료한 경우에는 바로 인사평가가 가능한 캘린더가 나타나게 됩니다. 모든 구성원은 이 화면을 처음 접하면서 인사평가를 시작하게 됩니다. 먼저 인사평가 문형에서 지금 보이는 인사평가 메인, 인사평가 결과까지 확인이 가능한데 인사평가 현황은 평가 대상자를 기준으로 인사평가의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관리자는 해당 메뉴에서 평가 전체의 진행 단계를 컨트롤할 수 있고 점수 제출 해제, 대상자 변경, 그리고 임의 변경, 직무 항목 평가 변경 등의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평가 결과는 구성원이 평가가 종료된 이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개인의 결과 및 부서장은 부서장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가 결과는 평가 완료 시 무조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노출 여부를 선택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를 제외한 구성원은 전부 이 메뉴까지만 확인 가능합니다. 이하 인사평가 조정부터 직무 관리까지는 모두 관리자가 확인하고 설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오늘 따라하기는 역량평가와 성과평가를 모두 진행합니다. 가장 먼저 역량평가를 진행하기 위한 기준인 역량사전을 먼저 만들어 보면서 본격적인 세팅을 진행하겠습니다. 역량사전은 인사평가 설정, 역량사전 관리로 진입하게 되면 화면과 같이 역량사전의 리스트, 역량의 세부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교육에서는 직접 역량사전을 만들어 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플러스 버튼을 눌러 신규 역량사전을 생성합니다. 생성하면 바로 스텝 1 기본 설정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기본 설정에서는 역량사전의 큰 카테고리를 설정하고 역량 점수의 조정 방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역량사전명은 보시는 것처럼 구성원 역량사전으로 생성을 하겠고 다음 알아볼 부분은 역량점수 조정 방식입니다. 역량점수 조정 방식은 평가의 하위 항목인 하위 역량들의 점수를 부여할 방식을 선택하는 기능입니다. 문항별 가중치 부여 합산 방식은 보시는 것처럼 역량점수 조정 방식의 역량점수를 산정할 때 각 항목마다 가중치가 부여되어 합산되는 방식입니다. 이어서 점수 단순 합산 방식은 각 항목들의 점수를 단순하게 합산하여 나타내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20개의 문항에 대해 5개의 하위 역량의 총합이 100점이 되는 평가 방식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퀘스천 마크를 통해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평가 점수 만점 기준입니다. 평가 점수 만점 기준은 역량사전 평가 척도의 만점 기준을 나타냅니다. 지금 생성하는 역량사전이 정상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평가 점수 만점 기준이 인사평가 공통 척도의 만점과도 일치하여야 합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역량을 추가하여 역량 종류를 설정하겠습니다. 실제 평가 시에는 역량별로 카테고리를 지어줄 수 있는 큰 역량을 만들어주게 되는데 지금부터 역량 추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역량 종류 설정에서부터 정의, 역량명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역량 종류 설정은 기본적으로 공통 역량, 직무 역량, 그리고 리더십, 기타 역량을 기본 제공하는데 보시면 공통, 그리고 리더십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역량이 하나하나씩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하기 교육에서는 역량사전의 유연성과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해 기타 역량으로 생성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역량 삭제는 우측의 X 버튼을 눌러 삭제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타로 3가지의 카테고리를 만들고 각각의 역량명과 역량 정의를 입력하겠습니다. 역량명은 첫 번째 공통 역량, 그리고 역량 정의는 동일하게 공통 역량으로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량명은 직무 역량, 마찬가지로 정의도 동일하게 진행하겠고 마지막 역량 종류 설정은 리더십 역량으로 생성하겠습니다. 지금 생성하는 역량은 모두 예제이기 때문에
각 고객사의 실정에 맞도록 카테고리를 생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역량명과 역량 정의까지 모두 기재가 완료되었다면 두 번째 단계인 역량 항목 및 평가 척도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2, 역량 항목 및 평가 척도 설정으로 이동하게 되면 스텝 1에서 생성한 역량의 종류가 나타납니다. 해당 역량 종류를 클릭하면 실제 역량평가에서 구성원이 보고 평가를 진행할 하위 역량을 생성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역량 종류를 선택해 평가 유형을 선택합니다. 평가 유형은 점수부여법 1, 2부터 행동지표법 1, 2, 대조표법 이렇게 5가지의 평가 유형을 제공하나 교육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점수부여법 1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유형을 설정하면 바로 하위 역량을 추가할 수 있는데 하위 역량을 추가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입니다. 이렇게 하위 역량을 플러스 버튼을 눌러 추가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복사를 해서 생성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량사전이 많은 경우에는 역량사전, 역량 가져오기 혹은 엑셀 업다운로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역량 가져오기만 먼저 살펴보면 역량 가져오기를 눌렀을 때 역량사전 불러오기 드롭다운을 눌러보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솔루션 내에서 디폴트로 제공하고 있는 값들, NCS를 기반으로 한 역량사전과 아래에는 역량사전을 미리 만들어 두어 운영하고 있던 리스트들이 나타나서 선택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표준 역량사전의 공통 역량 중 3가지를 선택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긍정성, 도전, 몰입 3개를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하위 역량명과 딸려있는 역량 정의가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평가 척도 및 점수를 이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영된 역량들이 어느 점수를 기준으로 부여를 받을지에 대한 척도 및 점수는 보시는 것처럼 척도에 대한 등급을 하나하나 입력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이러한 값들을 복사하여 붙여넣는 방식도 있겠습니다. 복사를 하게 되면 아래의 척도에 붙여넣기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가장 이로운 방법인 척도 일괄 변경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복사한 척도를 붙여넣고 적용을 하게 되면 생성한 모든 하위 역량의 평가 척도 및 점수가 일괄로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통 역량을 생성한 과정을 직무 역량과 리더십 역량에서 반복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를 위해서는 직무 역량을 선택한 뒤 맞는 역량을 선택하여 가져와 불러넣을 수도 있고 엑셀 다운로드와 업로드 기능을 통해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번 복사한 척도는 다음 역량에도 동일하게 반영되기 때문에 적용을 해주시면 아래의 역량에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더십 역량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척도 일괄 변경으로 적용을 해주고요. 완료가 되었다면 설정 저장 버튼을 눌러서 만든 인사평가의 하위 역량들, 평가 척도 및 점수를 모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게 되면 역량과 직무 매칭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인사평가 저희가 역량사전을 생성할 때 따로 기타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매칭할 직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텝 3는 스킵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성한 화면에서 역량사전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역량사전을 눌러보면 해당 역량사전을 구성하고 있는 역량과 하위 역량의 개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역량사전을 생성하고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 이 역량사전과 다른 점을 먼저 구분해야 하는데 밑에 동일한 역량사전이지만 초록색 메모박스가 보입니다. 이 초록색 메모박스가 있다는 것은 이미 인사평가에 반영 중인 역량사전임을 나타내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역량은 수정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제한적인 부분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직 반영되지 않는 역량사전은 삭제뿐만 아니라 원활한 수정이 모두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역량평가를 위한 역량사전까지 모두 완성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앞서 생성한 역량사전을 적용할 인사평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사평가 설정 전 필히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인사평가는 최초 생성 당시의 조직도와 직군, 직위, 직급 버전을 적용하고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인사평가를 세팅 전 항상 조직 개편을 마치신 후 진행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럼 이제 인사평가 설정, 그리고 다시 인사평가 설정에 진입하면 인사평가 리스트, 신규 인사평가 생성, 그리고 목사 생성 기능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스트에서는 가장 최근에 만든 인사평가가 가장 리스트 위에 오게 되며 인사평가의 진행 여부 삭제가 가능합니다. 인사평가의 복사는 진행 중인 인사평가만 가능하고, 복사 당시의 솔루션 조직도와 복사하려는 인사평가의 조직도가 같아야 복사가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역량사전뿐만 아니라 성과, 평가도 동시에 세팅을 진행할 수 있고, 항상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조직도와 직군, 직위, 직급 설정을 현재 솔루션에 반영하고 있는 기준을 토대로 한 번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조직 개편을 진행하신다면 항상 인사평가 전 마무리 짓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럼 이제 신규 생성 버튼을 눌러 인사평가를 만들어 봅니다. 신규 인사평가 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4가지의 큰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번 공통 설정, 2번 그룹별 설정, 3번 평가 대상자 배정, 4번 위배정 그룹의 설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통 설정은 지금 보시는 이 4가지 설정을 거쳐 인사평가의 큰 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어 그룹별 설정은 인사평가 내에서 구성원에게 각각 다른 기준으로 인사평가 차수, 역량, 성과평가 적용 등을 하기 위해 그룹 짓는 설정으로 각 단계를 살펴보며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그룹별 평가 대상자 배정은 그룹에 맞는 인원을 넣어주는 기능이고, 평가 제외는 평가 구성원 이외 제외 구성원을 설정하는 기능으로 교육을 진행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설정, 인사평가를 위해서는 지금 인사평가명을 눌러 진입해도 되고, 공통 기본 버튼을 눌러서 진입해도 됩니다. 스텝 1 기본 설정에서는 평가 전중 후 평가 공통으로 이루어져야 할 설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신규 인사평가명이 나와 있는데, 구성원에게 노출하기에 적절한 인사평가명을 작성해 줍니다. 그리고 다음 인사평가 적용 연도와 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데, 여기서 선택하는 평가 연도가 성과 관리의 목표 관리 연도와 일치를 해야 성과 평가 시에 연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연도를 선택해주며 교육관 운영 기간은 연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 점수 부여 방식은 보시는 것처럼 평가 점수를 부여할 때 원점수로 반영할지 100점 환산 점수로 할지 평가 등급으로 진행할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겠고, 평가 점수 표현 방식은 말 그대로 부여된 평가 점수가 종합 점수에 어떻게 표현될지 그렇게 점수가 표현되는 방식을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원점수부터 평가 등급까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원점수로 반영을 모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가 단계별 옵션입니다. 평가의 각 단계에 옵션을 선택해주는 기능으로 설정을 눌러 평가의 명칭, 그리고 제출 완료 후 허용, 그리고 평가 방식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평가 명칭은 본인 평가의 이름, 1차 부서장 평가의 이름 등 각 평가의 명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본인 평가의 이름을 자가평가 변경하여 저장하면 본인 평가가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평가 완료 후 조회 허용 버튼은 평가 제출이 완료되고 나서도 결과를 볼 수 있게 허용하는 권한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다음 평가 방식입니다. 평가 방식은 상세평가와 일괄평가로 2가지로 나뉩니다. 상세평가는 항목 하나하나를 평가하는 것을 말하고, 일괄평가는 임원분과 같이 피평가자가 많은 경우 구성원에 대해서 전체적인 점수를 일괄로 적용하게 하는 기능입니다. 이 2가지를 선택해서 반영할 수 있으나 2차 부서장 평가부터 일괄평가가 가능한 점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2차 평가를 일괄평가로 교육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용 중인 조직도와
직군, 직위, 직급 버전은 인사평가 생성 시에 적용 중이던 버전만을 반영하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평가 결과표 공개 여부 설정입니다. 평가가 다 진행된 이후에 인사평가 결과지를 공개 여부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하는 것인데, 아래의 평가 대상자 본인에게, 그리고 평가자와 평가 대상자, 그리고 부서장에게 부서원의 최종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을지 여부를 선택한 뒤에 상시 공개 혹은 일정 기간 공개를 선택할 수 있고, 공개를 하지 않길 원하신다면 공개하지 않음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을 위해서 저희는 상시 공개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담 결과표 공개 여부 설정은 면담을 진행하실 때 그 결과에 대한, 그리고 표현 방식과 코멘트에 대한 결과 여부로 눈으로 확인하여 진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코멘트 설정입니다. 각 인사평가 시 진행되는 성과평가와 역량평가에 대해 평가자가 대상자의 평가 결과 혹은 성과에 대해 코멘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코멘트는 성과평가와 역량평가를 모두 작성을 할 수가 있으며, 모두 제출을 제한을 걸어서 평가지에 코멘트를 입력하지 않으면 결과가 제출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코멘트는 각각 on, off를 통해 진행, 미진행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량 코멘트는 통합 또는 역량 종류별로 나뉘어서 개별적인 코멘트 작성도 가능합니다. 네, 교육권에는 모두 on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설정이 완료되었다면 설정 저장을 눌러 그 다음 스텝 2 평가 척도 설정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평가 척도 설정은 성과평가, 역량평가에서 산출된 총 점수가 어떤 기준으로 등급 부여가 될지, 원점수는 어떻게 산출할지, 그리고 그 점수는 어느 구간에 머무르게 되는지, 그 부분을 선택하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척도명을 입력하는 부분과 인사평가 척도 불러오기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척도명을 먼저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가능한 척도명을 입력해 주시고, 평가 척도 불러오기 이외에 플러스 버튼을 통해서 그리고 X 버튼을 눌러 삭제를 통해 만들어 주실 수 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이러한 영문 기술형, 국문 기술형 단계를 선택하여 반영하실 수도 있겠고, 이미 사용 중인 인사평가의 척도를 불러와 반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S부터 D까지의 척도를 반영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정 저장을 눌러 척도 반영이 완료되었다면 이제는 등급명부터 등급별 구간, 기준 점수, 100점 환산 구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준 점수는 구성원이 평가를 진행할 때 부여한 등급이 원점수 산출 시 몇 점이 부여될 것인가, 즉 S를 매기면 기준 점수는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고, 등급별 구간은 이제 만점 역량사전과 만점 기준이 일치해야 역량사전 불러올 수 있는 점을 차관해야 한다라는 점을 토대로, 지금 이 산출된 점수가 예를 들어서 87점이라고 했을 때는 이 등급별 구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분은 등급명이 A로 부여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간을 제어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평가를 위해서 과제 전용 척도를 따로 만들어서 진행할 수 있는데, 다른 평가 척도가 필요할 시에 활용하지만 대부분 종합평가 척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교육에서는 종합평가를 진행하고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장이 완료되었다면 다음 단계 스텝 3 평가 제한 설정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실제로 평가자들이 평가를 진행할 때 제한이 필요한 사항을 적용하는 단계로서 솔루션에서는 각 차수별 평가에 대한 제한 적용만 가능합니다. 종합평가, 성과, 그리고 역량 이렇게 나누어서 각 단계별로 on, off를 통해 차수별로 반영을 할 수가 있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종합평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on 누르게 되면 처음부터 보이는 것은 평균 편차 제한, 그리고 두 번째는 등급 배분율 제한이 보이게 됩니다. 평균 편차 제한은 그대로 각 차수 평가의 총평균을 해당 범위 내에서 지정을 하거나 제한하고, 아니면 편차별 범위 혹은 최대 최소값을 지정함으로써 편차에 대한, 평균에 대한 제한을 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그리고 설정 제한 기준을 반영하려면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평가 결과 제출을 제한합니다. 꼭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미체크 시 경고성 메시지만 확인이 가능하고 제출은 가능한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 설명드린 등급 배분율 제한은 보시는 것처럼 평가 척도에서 설정한 종합 척도가 등급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 등급에 대한 퍼센트 반영, 즉 대학교 학점처럼 분배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체크 해제를 통해서 제출과 제출 제한이 반영이 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교육관에는 별도로 제한은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정 저장 후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저희는 평가 가이드와 일정 설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인사평가의 일정 설정과 평가 전중 후 체크리스트를 이곳에서 설정할 수 있는데 먼저 공지사항은 온, 오프를 통해 적용이 가능합니다. 미리 보기나 불러오기가 따로 없기 때문에 임의로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가 가이드 진행 설정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가이드, 평가 전 체크리스트와 면담 등의 내용을 미리 불러와서 적용을 할 수도 있고 삭제, 편집도 가능합니다. 지금 교육관에는 활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알림 설정입니다. 관리자나 그 평가자의 알림, 전체 알림을 설정하여서 보낼 수가 있는데 관리자 알림 설정을 통해서 평가 단계별 시작, 진행, 종료 알림을 보낼 수 있고 전체 알림 설정에서는 전사에 대한 공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평가자 알림 설정도 있으나 피평가자를 기준으로 각 평가 대상자에게 메일이 발송되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게 알림이 많이 갈 수 있어 사용을 지양합니다. 마지막 일정 설정에서는 인사평가의 일정들을 선택을 해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캘린더에서 설정한 일자가 지금 인사평가 메인에 나타났던 캘린더가 나타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인사평가 일정을 각각 설정해줘서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자기신고서 기능이 있는데 자기신고서는 부서 이동, 직무 신청을 포함한 민간 사항에 대한 설문 기능입니다. 본인 평가를 진행하는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기본 제공값을 사용하는 건 편집하여 사용할 수가 있고 기본 값들을 모두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습니다. 미리 보기를 통해 구성원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단계까지 설정을 마쳤다면 설정 저장을 눌러주신 뒤 완료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여기까지 공통 설정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이어서 바로 그룹별 설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별 설정에서는 평가 그룹 생성부터 인사평가, 성과평가의 진행 여부, 그리고 평가 단계, 가중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플러스 버튼을 눌러 신규 평가 그룹을 생성합니다. 바로 스텝 1으로 진입하면 그룹의 기준 혹은 특징을 기준으로 그룹명을 작성해 줍니다. 그룹 교육관에는 구성원 평가 그룹으로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성과평가와 역량평가에 대한 설정으로 온, 오프 여부로 선택을 하여 역량평가만 진행하거나 혹은 성과평가만 진행, 그리고 동시에 다 모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평가 설정부터 살펴보게 되면 성과에 이 해당 그룹의 성과평가를 진행할 것인지 아닌지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목표 성과관리 연동 여부를 선택함으로써 항상 성과관리의 목표, 연동되어 있는 목표 관리를 선택하거나 연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상 기억해야 할 부분은 인사평가의 운영 연도와 성과관리, 목표관리 설정에 연도가 일치하지 않으면 여기에 리스트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다음은 살펴볼 부분은 과제 템플릿 양식입니다. 드롭다운을 눌러서 기본 템플릿부터 생성해 놓은 과제 템플릿이 있다면 적용하여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역량평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량평가 사용 여부도 온, 오프로 설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역량사전 선택인데 앞서 생성해 놓은 역량사전을 찾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 보시면 앞쪽에 가중치 그리고 아래에는 평가 점수 이런 형태로 나타나 있는데
가중치는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생성한 역량사전, 그리고 평가 점수는 단순 합산 방식으로 생성한 역량사전을 뜻합니다. 그리고 역량사전을 드롭다운에서 선택해서 부여하게 되면 적용할 수 있는 역량 항목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역량을 체크하여 평가 시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 칸에 종합점수가 표시되었으면 한다면 종합점수 표시함으로 설정 저장한 뒤 다음 단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평가 단계 설정입니다. 평가 단계 스텝에서는 그룹에 적용을 받는 구성원이 어떠한 평가를 받을 것인지, 평가의 단계는 몇 단계로 둘 것인지를 정하게 됩니다. 각각 ON, OFF로 평가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교육에서는 본인평가, 그리고 1차, 2차 평가, 그리고 상향평가와 수평평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아래에 성과평가 편집 권한 설정이 있습니다. 인사평가 중 성과평가 시에 평가자가 평가 과제의 내용이나 점수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입니다. 모든 단계를 열어서 편집이 가능하게 하거나 아니면 모두 닫아 편집할 수 없게 하거나, 그리고 단계별로만 열어서 해당 단계만 평가를 수정할 수 있게, 과제 편집을 수정할 수 있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육관에는 모든 단계 편집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기본 설정인 평가 준비 설정입니다. 준비 단계 진행 여부에서는 평가 정보 설정, 평가 정보 확인 진행 혹은 정보 확인만, 아니면 모두 진행하지 않음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에서는 직무 수평평가자 설정권자가 직무 분류 체계를 사용 시 직무별 적용 역량을 선택하거나 수평평가조를 지정해주기 위한 과정을 포함하여 평가 준비 단계를 진행하기 위해 설정하는 화면이며, 다음 평가 정보 확인만 진행은 직무 분류 체계를 활용하지 않거나 수평평가자를 랜덤으로 적용 시 정보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설정입니다. 저희는 평가 정보 확인만 진행하도록 하고, 다음 본인평가, 지금은 이름을 자가평가로 바꿔놓은 본인평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은 평가 대상자인 피평가자, 그리고 설정된 조직도를 기준으로 적용되는데, 우측은 평가자 군이 나타나 있습니다. 좌측의 평가 대상자가 평가 대상자 열의 인원에게 평가를 받는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본인 평가에서는 본인이 본인을 평가하기 때문에 모두 평가자가 본인으로 나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본인 평가에서 사용할 역량을 따로 체크를 하거나 혹은 성과평가를 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체크, 아니면 일부만 본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형태로 체크박스 형태로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상향평가입니다. 상향평가를 보시게 되면 바텀업 방식의 평가로 하위 구성원이 상위 부서장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본인평가 화면과 크게 다른 점은 없으나 평가자의 드롭박스를 통해 본인 평가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게 됩니다. 평가자는 기본적으로 조직도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매칭되나 관리자가 수동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상향평가는 리더십 역량만 활용합니다. 다음 수평평가는 지정한 범위 안에 평가자가 피평가자를 평가하는 동료평가로서 솔루션에서는 기본적으로 임의의 인원을 지정 범위 이내에서 자동으로 선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가 대상 인원 설정을 통해 랜덤 매칭되는 인원수를 제한할 수가 있겠고요. 몇 명 이하시는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권 허용을 통해서 평가를 하기 어려운 경우 기권이 가능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통제하고 싶다면 기권 허용 부분을 체크 선택을 하거나 해제를 통해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1, 2차 부서장 평가입니다. 본인 평가 화면과 유사하나 이전 평가 결과 공개 범위 설정을 통해 본인, 상향, 수평 평가에 대한 이전 단계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1차 평가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설정된 평가 대상과 평가자는 본인 평가와 마찬가지로 조직도의 기준으로 인원이 적용되게 됩니다. 또한 N차 평가의 평가자는 이렇게 직접 입력이 가능합니다. 또한 평가자와 평가 대상자 변경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인사평가 시작 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평가 차수까지 2차까지 모두 다 설정이 완료되었다면
다음 단계인 가중치 설정 단계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중치 설정은 그룹에 반영한 성과와 역량평가의 기준이 각 평가 차수별, 차수 단계별 어떤 가중치를 부여받을지에 대한 설정입니다. 평가 대상자별 평가 항목 가중치 부분에서는 종합평가 점수 산출 시 해당 평가의 만점 비율이 가지는 가중치를 설정하게 됩니다. 간단히 말해 그룹별 설정의 가중치에서는 평가하기로 한 역량과 성과평가의 점수에 얼마만큼의 가중치를 부여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예제로 특정 점수만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지금 따라하기를 진행하면서 각각의 고객사의 실정에 맞도록 가중치를 부여해주는 방법도 좋겠습니다. 다음 아래에 평가 대상자별 평가 항목 가중치를 마치셨다면 이제는 단계별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의 모든 값들도 위에 입력한 것과 마찬가지로 가중치가 100%에 합의되게 본인 평가는 20%의 비율, 1차 부서장 평가는 50%의 비율, 그리고 나머지는 30% 비율로 맞춤으로써 모든 값들의 가중치가 합이 100이 될 수 있도록 설정해 줍니다. 성과평가가 완료되었다면 이어서 마찬가지로 공통 역량도 동일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무 역량까지 설정했기 때문에 직무 역량도 마찬가지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리더십 역량도 각각 리더십 역량은 상향평가와 수평평가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나눠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부서원의 경우에는 상향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대상으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차 부서장 평가 수치를 반영하고요. 2차 부서장의 수치까지 모두 반영했다면 가중치 설정까지 완료되었습니다. 가중치를 모두 100%로 채워야 하지만 가중치를 0으로 하여도 설정 저장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가중치까지 설정이 완료되었다면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그룹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룹에 이제 인원을 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번 그룹별 평가 대상자 배정을 클릭함으로써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입하면 좌측 상단에서부터 생성한 그룹 리스트가 나타나고 전체 평가 대상자 그룹에서 인원들을 찾아 각 그룹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직군이나 직위, 직책, 부서 등의 필터를 활용해서 인원들을 한 번에 묶어 반영할 수도 있겠고 특정 이름이나 부서, 사원 번호를 검색하여 인원을 반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업을 검색하게 되면 영업에 해당하는 리스트가 모두 활용할 수가 있게 나타나고요. 인원을 배치하기 위해선 클릭했을 때 좌측에 상단에 활성화되는 평가 그룹의 배정 버튼을 눌러 인원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룹이 하나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그룹을 만들 경우 이 드롭다운의 아래로 쭉 생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원을 구성원 평가 그룹에 배정하게 되면 인원이 배정되었다는 문구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육에서는 모두 다 반영을 위해 인원을 전부 체크한 뒤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룹별 평가 인원까지 모두 배정까지 마쳤다면 나머지 구성원들은 이제 자동으로 미배정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미배정 지정을 하실 게 아니라면 이제 인사평가가 모두 세팅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설정을 완료한 뒤 인사평가 설정 목록으로 돌아가는 것을 클릭하여 인사평가 리스트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되면 인사평가 리스트 최상단에 신규 생성한 인사평가가 위치하게 되며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진행 설정에서 인사평가를 진행 버튼을 눌러 활성화합니다. 참고로 진행 중인 인사평가를 미진행으로 변경하면 평가 중이던 모든 이력과 데이터가 소실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상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인사평가 리스트에서 인사평가를 진행 설정으로 해준 뒤
인사평가를 활성화시킨 뒤에 관리자의 권한으로 한 번 더 인사평가를 오픈할 수 있도록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인사평가 운영, 인사평가 현황에 진입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만든 인사평가 모두 확인이 되고 있고요. 평가 대상자를 기준으로 각 평가 단계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관리자가 인사평가를 오픈해주기 위해서는 모두 진행 단계를 ON으로 변경을 해주셔야 합니다. 변경하기 전에 화면이 빨간색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평가 현황에서 모든 단계를 ON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인사평가가 모든 구성원이 인사평가를 할 수 있도록 변경되는 화면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인사평가 메인으로 가보면 인사평가가 초록색으로 평가할 수 있게 활성화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사평가를 오픈하셨다면 인사평가가 최종 활성화된 이후 이제 평가를 완료할 수 있는, 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 단계가 설정된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인사평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평가 준비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평가 준비 단계는 평가 대상자 설정부터 진행합니다. 인사평가 현황, 그리고 인사평가 운영, 평가자, 평가 대상자에서 본인이 직무 수평평가자 설정권자로 지정이 되어 있다면 그 인원은 방금 보신 인사평가 메인 화면에 평가 대상자 설정에서 평가자를 지정해 줄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안유진의 수평평가자를 이름으로 찾아 반영을 하고 추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추가까지 완료되었다면 인사평가 메인으로 돌아가게 되면 대상자는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인 이제 본인 정보 확인하기로 진입을 하게 되면 본인의 인적 정보와 본인의 평가 대상자, 물론 상황평가자와 수평평가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평가받을 역량 항목들이 모두 나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평가 대상자 확인으로 넘어가 본인의 상향평가 대상자나 수평평가 대상자, 그리고 하향평가 대상자 인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 완료되었다면 확인을 눌러 준비 단계를 모두 맞춰줍니다. 평가 준비 단계가 완료가 되었다면 본인 평가를 진행합니다. 본인 평가에 평가하기를 눌러 진입하게 되면 바로 좌측 종합평가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과 성과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 화면이 노출되게 됩니다. 성과관리를 연동하셨다면 우측 상단에 성과관리를 불러옴으로써 성과의 내용을 불러올 수가 있고 성과관리에서 평가 점수를 불러옴으로써 과제의 점수를 한 번 더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바로 평가가 점수를 부여하여 완료가 된다면 코멘트를 작성하여 코멘트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 과제하기 불러오기 방식이 아니라 성과 관리를 연동을 하지 않으셨다. 아니면 성과 관리는 연동하고 참고차 보시나 성과 평가에 대해서 한 번에 평가를 하나의 과제로서 아니면 적은 과제로서 평가를 하고 싶다 하신다면 과제 생성 버튼을 눌러서 임의의 과제를 생성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두 평가 단계를 온 해놨기 때문에 반영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 과제를 생성한 뒤 점수를 입력하여 주면 점수가 바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왜냐? 과제의 가중치가 100%가 모두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장을 눌러주면 해당 과제의 가중치가 부여되어 성과평가의 점수가 나타나게 되고 각 과제에 추가된 개수 그리고 가중치가 부여된 것마다 계산되어 성과평가 점수에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성과평가가 완료되면 나머지 역량평가로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보시면 역량평가는 우리가 역량사전에 작성했던 하위 역량이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각 역량별로 설정한 척도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할 수 있고 역량평가도 마찬가지로 점수를 모두 부여하고 난 뒤 코멘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평가를 진행해 보면 각 척도를 눌러서 이 인원이
부여되는 점수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이러한 평가 점수 부여 방식은 인사평가 공통 설정에서 변경이 가능한 부분을 앞서 확인하셨습니다. 이렇게 평가가 모두 완료되었을 시에는 평가 제출을 눌러 평가를 마무리합니다. 네, 다음 진행할 부분은 1차 평가하기입니다. 1차 부서장 평가를 눌러서 진입하면 평가 전 체크리스트를 반영했다면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최초의 1차 평가자로 진입을 하게 되면 아래 평가 대상자 리스트와 상단에 평가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가하기 버튼을 눌러 진입하면 본인 평가 화면과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점수를 불러오거나 성과 내용을 불러올 수가 있는데 성과 관리에 본인이 해당 차수 점검자로서 들어가 있지 않거나 점검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점수를 불러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평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최예나님도 동일하게 점수를 부여하여 성과평가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중치가 부여되지가 않으면 이렇게 점수가 나타나지가 않으니 각 모두 과제가 가중치가 부여될 수 있도록 반영을 해주시고 코멘트도 마찬가지로 1차 부서장 평가가 성과평가가 완료되었다면 코멘트를 작성해서 평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공통 역량평가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식으로 해당 구성원의 역량을 체크함으로써 평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량사전에서 선택했던 역량들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각 구성원의 평가 버튼을 눌러 이 인원에게 어떤 점수를 부여할지 그리고 어떠한 역량과 척도를 설정하여 부여할지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평가를 마치셨다면 다시 평가 대상자 리스트로 돌아오면 이 두 인원 사이에서도 종합 분포 혹은 성과와 역량의 분포를 나누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비슷한 영역대의 구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두 같이 이동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오른쪽에는 평가의 진행 상태 그리고 평균 및 편차, 각 성과와 역량에 대해서 종합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기 원치 않으신다면 정보 접기를 통해 보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평가가 모두 완료가 되면 평가 제출 버튼을 눌러 평가를 제출하게 됩니다. 다음 2차 평가 진행을 위해 인사평가 메인으로 돌아와 2차 평가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2차 평가도 1차 평가와 동일하게 체크리스트를 반영했다면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화면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1차 평가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2차 평가는 저희가 일괄평가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아래 보시는 것처럼 직접 점수를 입력하여 해당 인원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과마다 개별적인 값, 역량마다 개별적인 값을 입력하여 종합 결과를 산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평가를 완료할 수 있고 이전에 바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평가 조회 기능을 통해서 이 인원이 각 차수별로 어떠한 점수를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 조회를 통해서 결과를 일괄로 입력하셨다면 평가 결과를 제출함으로써 2차 평가까지도 마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다면평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향 수평평가를 설정하면 다면평가 화면이 활성화가 됩니다. 평가하기를 통해 평가를 진행하면 되는데 저희는 지금 각 수평평가 항목에 어떤 부분만 들어갈 것인지 미리 설정해 뒀기 때문에 그 수평평가에 필요한 역량만 체크를 함으로써 그리고 수평평가에 대한 코멘트를 작성함으로써 수평평가, 상향평가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수평평가와 상향평가는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코멘트와 결과는 노출되나 어느 인원이 체크를 했는지, 어느 인원이 평가를 했는지는 결과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 제출까지 완료가 된다면 인사평가를 모두 마칠 수 있습니다. 구성원은 여기까지 진행함으로써 인사평가를 모두 마칠 수가 있겠고 인사평가가 모두 완료된 것을 확인하면 관리자분께서는 인사평가 현황으로 돌아와 이 인사평가를 모두 마친 것에 대해서 진행을
오프 상태로 변경함으로써 인사평가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 상태로 변경을 하게 되면 평가가 종료되었다 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 단계로 평가를 종료를 하게 된다면 인사평가의 결과 화면에서 인사평가 결과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인의 평가자와 평가 대상자 그리고 다면평가에 대한 코멘트들 작성을 했다면 평가자 1, 2 이런 형태로 코멘트가 노출되는 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하나 확인할 부분은 2차 평가는 지금 일괄평가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평가 결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점선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 결과까지 모두 마치면 인사평가가 모두 한 단계 완료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사평가가 결과를 진행을 마치고 나서 한 번 더 관리자가 로우 데이터나 인사평가에 대한 자세한 점수를 파악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인사평가 활용에 평가 결과 조회하기 그리고 불러오기와 해당 인사평가를 선택, 확인함으로써 해당 평가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성원의 평가 결과로 바로 진입하여 확인할 수도 있으며 보시는 것처럼 종합 점수를 기준으로 한 결과 엑셀 데이터를 다운로드 그리고 평가 단기 기준으로서 어떠한 점수를 부여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겠고 다음 평가 종류 기준 그리고 요청사항이나 보시는 것처럼 다면평가 혹은 체크리스트 결과를 기준으로도 다운로드하여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엑셀 내려받기를 통해 로우 데이터와 성과평가에 대한 값들 그리고 인사평가가 모두 완료된 후에 한 번 더 보정 작업을 마친 뒤에 최종 평가 결과를 일괄로 업로드하고 싶다면 최종 평가 일괄 수정을 통해서 엑셀 업다운로드를 통해 평가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인사평가 역량사전 생성부터 인사평가 생성, 공통설정, 그룹별 설정, 그리고 평가를 직접 진행해 보았고요. 인사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인사평가 마지막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끝으로 알아보면서 여기까지 인사평가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